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1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야?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제일 센 죽에부터 크게 살 길이 하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캐스팅의 또 놀라운 부분이 깜짝 놀라는 또 깜짝 캐스팅이 있죠. 그래서 그거 많이 짐작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목소리 톤 때문에. 근데 뭐 영어 하고 그래도 그렇죠. 영어 때문에 도리 알았다는 사람들. 영어 때문에 알았던 사람들이 맞아요. 왜 그분이 오스카 나가서 뭐 사회도 보셨고.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스포. 뭐 그 사람 그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가요? 맞아요. 봉준호 감독이었죠, 이거. 아, 그렇구나. 어설픈 연기. 네. 근데 저거 아십니까? 넷플릭스 영어 버전에서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 또 영어인데 일부러 딴 사람이. 난 그 왜 그랬는지 난 그래서 더 웃기는 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을 돌려서 그러는데 뭐 I'm sorry, he already left behind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는 내가 알거든. 영어 버전을 바꿔 들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닌 거야. 아, 그래서 이거는 그 외국 성우가 더빙을 했구나. 더 재밌는 거는 다른 VIP는 대사가 그대로야. 그대로. 영어 그게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대사니까. 영어 네이티브들은. 그래서 이상하다. 저거 ADR 할 때 더빙을 할 때 영어시는 통째로 갖다 쓰면 되는데 왜 그분만 목소리를 성우를 바꿨을까? 한국말 하는 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달라지잖아요. 영어시는 통째로. 아니 그러니까 그 영어 씬을 하지만 한국말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한국말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아예 그냥 근데 기술적으로는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목소리만 바꿨어요. 영어 더빙 버전에서는. 일찍 벌어날 수가. 나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각했지. 그분의 영어 목소리가 워낙 유명하셔서 미국 시청자들 영어 하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분만 영어 성우로 바꿨나라고 했죠. 이제 크리스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톤을 맞춰야 되니까. 저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아, 그래요? 저는 긴가민가. 저는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 이제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그렇구나라고. 아니 저도 놀라긴 놀랐어요.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설마. 목소리를 듣고 그분인지 짐작하는 그 순간 이 감독이랑 그 전에 같이 영화 찍었잖아. 섭외했구만. 바로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딱지치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딱지치기 같이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에서 최종 이제 3인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최종 3인이 남은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의 또 상황이 발생하면서 최종 게임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그렇지. 이제 마무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오징어 게임이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재밌었어. 맞아요. 재밌기도 하고. 전략도 필요하기도 하고 팀전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거의 약간 미식 축구 같다는 생각도 좀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력과 피지컬이 같이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네. 그 누가 발명했나?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게 애초에 이제 이 드라마 시작할 때 인트로 부분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그렇습니다. 해요. 룰을 설명하죠. 네, 룰 설명부터 했는데 무색하게 그런데 이제 최종에 1대1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저는 좀 맥이 빠졌어요. 1대1보다는 조금 뭐 팀전이 되든 뭔가 이게 전략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배경만 놓고 그냥 난투고 1대1 난투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오징어 게임 자체도 뭔가 트랩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왜냐면은 오징어 게임 자체로만 봐도 어떤 게임적 완성도도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출이라든가 그런 재미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거죠.
크리스님 바닥에 그려진 오징어 게임 도형을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칼날이 팍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든지 뭐 땅이 꺼진다든가 어? 금 밟으면은 금 발이 사라진다든가. 위로 이렇게 슝 뭐가 지나친다든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뭐 나오듯이 그렇죠. 그러면 더 스릴. 돈도 많은데 좀 돈 좀 더 쓰지. 아니, 극 중에서 이제 아마 그 또 제가 뭐 제작진한테 변명을 하자면은 아니 제작진 얘기가 아니라 극 중에서 이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했어도 됐지 않나. 그게 게임의 설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제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공식이 결국 2명 남았으면은 육박전을 벌여야지 감정이 모아지거든. 그래서 감독이 둘 사이 어떤 육박전을 통해서 감정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징어를 그냥 설정으로만 가고 난투극을 벌인 게 아닌가 저는 추정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이게 금 밟으면 죽는다잖아요. 어렸을 때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게 경계기도 하지만 선을 밟으면 죽는다. 네, 생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밟으면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 크리스 말씀하신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금안에다가 고압선을 묶어놓고 신발에다가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밟을 때마다 브르르 이렇게 되는 거지.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스릴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나는 그 게임 설계자로 참가해야 되나 봐. 네. 각종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네 그냥. 이스케이프룸 3 각본가로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 자신 있어요. 네. 아 거기 생존자가 탈출하면 형님부터 찾아가겠는데. 가면 쓰고 나를 괴롭힌 인간 찾아서. 가면 쓰고 있어요 지금. 스단니로 이름도 바꾸고. 네. 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1대1 육박전을 통해 가지고 승자 결정되고 이제 한 명이 이제 상금을 독식하면서 기본적인 게임은 끝납니다. 끝납니다. 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자체가 사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물론 이게 다음 시즌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게임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해가지고 근원을 찾아가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에필로그가 또 되게 또 세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오늘 스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정재가 살아남습니다. 최후의 1인이 됩니다. 스포로 할 것도 없는 게요. 그렇죠. 다이아드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죽으면 그 영화입니까? 네. 터미네이터에서 터미네이터에서 죽는구나. 터미네이터에서 죽는데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살아남아야죠. 네. 이정재가 살아남아서 거액을 받았는데 왜 이걸 못 쓰나? 받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이 사실 스포일러긴 하죠. 그 설렁탕을 줬는데 왜 못 먹나? 이걸로 게임이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정재의 어떤 정신적인 파멸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늦게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봤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뭐 불과 한 이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제 밤까지 해서 끝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게임에 대해서 뭐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지.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호가 갈려가지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IMDb 평점이 몇 점이고 로튼 토마토가 몇 점이고 그래서 요번에는 약간 특이하게도 우리가 무비프레스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다루면은 가장 먼저 보고 말씀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요번 오징어 게임은 제가 가장 늦게 보고 반응을 먼저 보고 말씀드린 입장이 됐어요. 근데 가장 외국의 반응에서도 공통점인 게 최악의 에피소드가 막화였다.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제일 별로였다. 국내를 막론하고 그리고 너무 시즌 2를 노골적으로 깔아놓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봤는데 막상 보고 나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즌 그러니까 9화 자체가 영화로 따지면 에필로그예요. 그렇죠? 에필로그가 좀 길기는 해. 길기는 무슨 한 50분이 자체가 에필로그니까 에피소드 하나 자체가 에필로그 길긴 한데 저는 오히려 안심했다고 하면 안심하는 게 황동혁 감독이 말이죠. 데뷔작 마이 파더 잘 만들었어요. 흥행은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작품 도가니 완성도 높고 흥행도 잘 됐어요. 세 번째 작품 수사한 그녀에서 아직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언제 날아가는 하이 컨셉 코미디. 아니 황동혁 감독이 이런 것도 흥행도 엄청 잘 됐어요. 한 800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치부심에서 만든 남한산성 끝내주는 영화입니다. 저는 야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나? 흥행이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 철치부심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겠구나. 철치부심 끝에 만든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고 본인이 처음 도전한 드라마가 이 오징어 게임인데 저는 약간 뭐랄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얘기하는 게 꽤 묘사가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황 감독이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끝에 가서 9화에서 다소 도식적이더라도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는 기본적인 인간이 버리지 말아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미덕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안심 났어요. 그거를 시즌2에 대한 포사라기보다는 아무리 사회가 이래고 아무리 인간성이 이래도 그래도 우리는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감독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느끼실 때도 좀 그런 희망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연출적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실망을 하신 편이세요? 연출이 대단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내가 알고 있던 감독의 작품 세계하고 달라서 너무 잔혹해서 당황했다가 그래도 9화에 가서 조금 이렇게 좀 온화해져서 저 개인적으로 만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에 비해서는 네, 다른 사람의 평에 비해서는 저는 9화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치열했던 게임 이후에 물론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굉장히 훌륭했고 거기서 이제 또 놀라운 또 반전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놀랐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전을 통해서 또 주인공이 새롭게 각성하는 그 각성을 통해서 시즌 2라든가 뭐 이게 시즌 2가 될 수도 있고 프리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작전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크리스님은? 저는 뭐 근데 좀 처졌어요 거기서. 김 빠지더라고요. 보는 게 사실일 거예요. 김 빠졌어요. 그렇지 게임장에서 벗어나니까 또. 그리고 너무 그 부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압축해서 좀 차라리 시즌 2 예고할 거면 좀 압축해서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클리프 행어식으로 끝나도 어땠을까 좀 긴박하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크리스님 말씀이 맞아요. 에필로그면 에필로그답게 여운을 잘 정리해주는 쪽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길었어요. 꼭 이렇게 쫙 길게 뽑으면서 끝날 것 같이 하다가 시즌 2를 예고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말이 좋았다고 하면서도 또 관계 입장에서 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이건 뭐 이 감독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드셨는데 이 전체 드라마하고 각본을 그분이 만드셨으면 그 이단 접착이 감독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나나 크리스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이 나왔을까. 또 그렇게 끝나면 또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것도. 그 흥행 잘 됐잖아요. 그 감독이 만드신 게. 네, 넷플릭스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는 이게 아마존이나 다른 채널에 써 있으면은 그래서 더 인간의 막 근원적인 그 악마성이라든가 바닥까지 막 드러내는. 그럴 텐데 확실히 넷플릭스는 그 참 이게 오래되면서 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폭력 묘사도 저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한계도. 야 이거 아마존에서 했어봐. 폭력 묘사 난리 났지. 네. 아우. 갑자기 아마존이 더 좋아지려고 그러네. 저희는 심정적으로는 아마존을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게임 얘기 간단히 전체 줄거리 훑어봤고 등장인물 빠르게 좀 훑어갈게요. 주인공 이정재 여기서는 성기훈 네. 그럼 뭐 한심하죠. 찌질하죠. 찌질하게 그 아픈 어머니 두고 집에 있는 그 통장인 자네까지 다 빡빡 긁어가지고 이제 말밥 주고 있는 뭐 이제 정말 그 이제 완전 하류 인생인데 이정재의 연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정재라는 배우가 모래시계 때부터의 미소년 이미지하고는 달리 목소리는 중저음의 약간 탁성이에요. 이번에도 그 보이스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정재 배우와는 다른 연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든가 형님 거 너무한 거 아니요? 요거 없이 그 인생 밑바닥을 사는 그 모습을 이정재스럽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인상 깊었고 한편으로는 이정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리딩 롤로 나설 때 제가 왜 저래? 라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이 정도 했다라는 거 좋아합니다. 네, 남자 배우니까 크리스님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왔다. 천사 그러면
그 박혜진 배우도 천상 내가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정재 배우 보면서 약간 그거 연상됐어요. 그 똥개에서의 정우성 씨.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저거 있었어요. 예고편을 봤을 때 거기서 그거 있어. 처음으로 이제 총쏴 죽는 거 보고서 막 이정재가 소리 지르는 거 있어요. 막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뭐 아니 뭐 근데 그 톤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듣기에 그게 내가 또 왕이 될 상이 아니요. 뭐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달라. 그건 되게 잘한 거고 그거 말고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 신세계 볼 때 뒤로 갈수록 연기를 잘했다고 느꼈는데 초반에 최민식한테 억울해서 막 따지는 그 톤이 있거든요. 그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듣기에 저기 낚시장 가갖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도 또 저런 연기 하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러진 않았다. 이정재 씨가 되게 사람이 이제 초라해 보이는 모습까지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 똥개에서도 그렇고요. 작년에 나왔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도 정우성 배우가 좀 찌질남을 연기했어요. 정우성한테 어떻게 찌질을 연상할 수 있냐에도 불구하고 호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둘만 딱 놓고 비교하면은 이정재가 좀 더 호연이었다. 아 저는 너무 훌륭했어요. 네, 정우성은 아무리 찌질해질라도 더 이상 막 내려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근데 이정재는 외모가 후졌다라는 게 아니라 더 호연이었다, 더 리얼했다라고 저는 뭐 느낍니다. 네. 아니 정우성 씨는 아무리 해도 아수라 때 그 욕 어색한 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원래 욕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가. 그 알잖아. 욕을 쓰던 사람이 욕 연기하는 거하고 안 쓰던 사람이 욕 연기하고 착착 그 입 찰기가 다르거든. 찰기가.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는 세컨 이제 주연이죠. 조상우 배우가 박혜수 배우. 뭐 서력을 했다고나 할까? 왜냐면 이미 이제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유명한 배우였는데요. 아 뮤지컬 배우예요. 그 매체 연기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배우로 지명도가 있던 배우입니다. 저는 사냥의 시간에서 봤어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냥의 시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열연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의 시간 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바람에 약간 억울하게 묻혔던 케이스가 박혜진 배우예요. 저도 처음에 사냥의 시간에 등장했을 때 와 좋다 찾아보니까 이미 그런 매체 연기 이전에 그 화려한 어떤 그 스코어가 있더라고요. 야 좋은 배우다 그랬는데 사냥의 시간에서 너무나 영화가 후반부에 터무니없이 흘러가는 바람에 배우의 연기까지 우스꽝스러워져 버리는. 웬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나타났나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는 박혜진 배우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돼서 기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약간 누구지? 대장 그 지진이 약간 지진이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의 어떤 캐릭터성도 분명히 그 어렸을 때 잘 나가던 그 천재 소리 듣던 약간 이기적이고 그 동네 천재에서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도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갖고 단순하게 그냥 악당으로 안 보인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배우가 연기를 또 제법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배우고요. 네.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거 뭐 농반 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감독이 서울대를 나오다 보니까 서울대 출신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아서 이분도 서울대 출신이구나. 네, 감독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분은 단국대인데? 아니 그 캐릭터가 서울대 경영학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서울대 신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잘 알아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농담으로 던집니다. 네. 예. 저는 딱 하나 봤더라고요. 이분 나왔던 거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네. 그때 보니까 이분 이제 머리를 심으셔가지고 그랬나? 네. 오히려 거기서는 잘 별로 뭐 확 눈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할아버지 계시죠. 일남이 할아버지. 많이 활동하시던 배우님이에요. 그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 오영수 배우님. 네, 많이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네. 44년생이시고 굉장히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동승이라고 그랬었죠. 네. 그 동자승 나오는 거기서 이제 주지 스님으로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생각나네요. 스님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노역 뭐 스님. 그러고 보니까 형님하고의 연결성이 있네요. 퇴마록의 신부님이시네. 신부님 맞습니다. 네. 당시 노신부로 나오셨던 그 선배님이시고요.
아이간 뭐 아주 오래 그 충무로의 선배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아들로 나왔던 배우는 그 꼬마로 주으로 나왔던 배우는 오원철. 예. 아유 그 얄궂은 놈이었는데 둘이 친구 관계가 있나? 종씨네 두 분이 어쨌든지 간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드라마에서 핵심 키를 또 쥐고 있는 그리고 6화에서의 그 이제 명언을 남기신. 자네는 아직도 인간을 믿나? 그건 엔딩 얘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이제 배우가 나왔습니다. 강세벽. 저 강세벽이 언제 아침을 열었습니까, 크리스님? 좀 아니요 아직 저녁을 아니 왜 뭔 소리야? 아침을 열은 게 아니라 그냥 따로 포스팅을 했던가요? 인질에서 아니 그거 다 다른 배우예요. 다른 배우인가요? 강세벽은 그 같이 네 세터민 배우. 여기서 감히 내가 여배우를 두고 크리스님하고 지식 경쟁을 벌이려고 했다. 두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저 도계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배우에 관해서는 제가 크리스님한테 입을 닫아야 되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뭐 하여튼 이분은 모델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지금 뭐 뉴욕에서도 활동하고 거기서 뭐 갑자기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디션 때문에. 예. 소속사도 한국, 뉴욕, 런던 소속사가 다 달라요. 어쩐지 비율이 남다르더라니. 그러니까 도스코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 하이패션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런웨이에 쓰는 네, 슈퍼 모델이죠. 모델들의 연기 질출 좋은 일이고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 전에는 이제 뮤직비디오는 좀 나가셨네요. 뮤직비디오 출연은 했는데 연기는 진짜 완전 처음이네. 분명히 이렇게 연기를 전공하신 그 전문 배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연기 갖고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되게 넓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기 테크닉. 뭐 딕션이라든가 뭐 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기 술은 또 시선 처리라든가 해야 되지만 모델이 가능한 게 모델은 뭐 입을 안 띄니까 딕션이나 발성은 당연히 전문 배우에 비해서 안 되죠. 대신에 감정, 그다음에 시선은 모델이 짱 아닙니까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디 컨트롤이 된단 말이지. 그 신인 연기자들이 무대라든가 카메라 앞에서 제일 처리 못하는 게 손이잖아요. 손 처리, 포즈, 포스처 이런 게 안 되는데 모델은 워낙 거기에 능란하기 때문에 또 감정 훈련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발성하고 딕션만 배우면은 좋은 연기자가 되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가수들이 연기를 잘하는가? 노래를 통해서 발성과 감정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연기자 중에서 니콜 키드만도 모델 출신이요? 주지훈 씨 있잖아요. 주지훈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차승원, 뭐 등등 아주 모델 좋습니다. 연기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는 물론 연기로서는 조금 아쉬웠는데 분명히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라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역할만 잘 맡으면은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장윤주 씨. 장윤주 씨가 그 뭐였죠? 그 형사로 베테랑에서. 베테랑 맞아. 베테랑 시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역할 딱 맞추면 되고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려면 물론 이제 전문 연기 훈련을 받아야 되죠. 연기 훈련을 받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좀 흡수하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차승원 배우처럼 본인의 캐릭터 자체를 연기에 활용해서 그걸로 캐릭터를 구축을 하든가. 제가 차승원 얘기했지만 본인이 항상 그런 성격이에요. 밝고 좀 이렇게 밝은 성격인데 그전에 연기할 때 어색하다는 얘기 들었냐면은 무게 잡는 연기만 했거든. 그러다가 신라의 달밤 이런 데 나오면서부터 본인 성격에 들어가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확 이제 인상이 깊어지는 그런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호연 씨는 SNS 팔로우 수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40만이 원래도 40만이래. 근데 그래서 230만이 됐대. 아이고. 글로벌 드라마에 출연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네, 저는 늘어난 것보다 원래 40만인 게 더 놀라운데. 야, 원래도 굉장히 저 무비프레스의 발전을 해서 내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나 서로 죽고 죽이는 건 안 되고. 정호연 씨를 섭외하실 건가요? 아니 우리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엑스트라라도 출연을 해가지고 한 카트라도 처절하게 죽어주고 인스타를 키우면서 인스타가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나. 형님이 제일 빠르시겠네요. 거기서 캐릭터 형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시즌 2의 계저씨로 나가는데 지금 시즌 1의 계저씨가 몇 명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분들하고 다른 계저씨의 포지셔닝을 좀 잡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계저씨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누르면 나오는데 이미 계저씨 연기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명성 차별화를 주시려고 차별화 주려고 고민 중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덕수. 여기서 이제 건달이 나오죠. 건달 전문 배우 허성태 씨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허성태라는 배우는 그 언론에도 나옵니다만은 약 10년, 12년 전에 SBS에서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그때 슈퍼스타 K 때문에 여기저기서 오디션 프로그램 막 생길 때 딱 한 시즌 하고 말았어요. 연기자 오디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발한 기획이기도 한데 한 시즌 해보니까 노래나 춤 오디션과 달리 연기를 가지고 서바이벌 한다는 게 좀 어색해서 결국은 시즌 하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당시에 곽경택 감독님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가지고 눈여겨봤던 배우 중에 하나가 허성태 배우였어요.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대우조선해양 직원이었습니다.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LG전자. 대우조선을 기억합니다. LG전자에서 이직했구나. 어쨌든 대기업 직원인데 연기자가 되겠다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대로 쭉 봤고 남한산성보다는 남한산성은 청나라 칸으로 나왔지만 저기서 나왔지 범죄도시. 범죄도시죠. 범죄도시에서 이 빠박이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애우정의 게임에서 또 조폭 연기냐 과장이 심하다. 그 억울합니다. 다른 연기도 잘할 수 있는 배우예요. 역할이 그래서 그럴 뿐이고 감독님이 책을 주면서 또 이 역할 맡겨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잘하는 걸 어떡합니까? 이분 저 예능에 나오신 거 한번 봤는데 약간 허당기도 있고요. 그 연예인들 옆에 있으면은 말 잘 못해요. 되게 수줍고 되게 착해요. 네, 엄청 수줍어하시더라고요. 그럼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분인데 어쨌든 타입캐스팅이긴 한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성태 씨 연기가 저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저는 그거 가지고 욕한 사람이 되니까. 네. 이거 똑같은 연기 한다고 지랄하고 똑같은 뭐 연기하고 지랄하고 뭐 오버한다고 그러고. 네네. 그럼 그렇게 어떻게 연기를 하라고? 다르게 역할이 나름 다르게 연기를 한다니까. 허성태 씨가 여기서 일남이 할아버지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깐부할래?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뭐 요건 그 한민이랑 상대로 너희 이 여자야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너희 여자야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적하는 거는 그건 무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연기 좋았고요. 좋았어요. 네네. 넘어가면 이제 한민여. 이제 저는 이제 문제 캐릭터는 저는 한민여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일 많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변호가 아니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떤 얘기가 많이 있습니까? 한민여 캐릭터 배우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연극 톤이다. 그 얘기가 제일 많지. 맞아요.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제 대학 후배고요. 연극계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예요. 탑티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대극을 하던 사람들이 매천기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뭐랄까 적응 매체 간의 차이 때문에 무대극에서는 액션이 크고 표정도 크고 딕션이 크고 발성이 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매체 연기에서는 클로즈업에 들어가고 카메라가 모든 걸 포착하기 때문에 그거를 톤 다운 시켜야 돼요. 톤 다운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대 송강호도 무대 연기하던 배우고 한석규, 최민식, 박신양 다 무대 연기하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설경구도 마찬가지고 매체 연기에 넘어오면서 그런 톤 조절에 조금 애를 먹는데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나와요. 아니 배우가 경력이 얼만데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매체 연기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 매체 연기를 꽤 했는데 왜 이렇게 막 이런 연기를 하느냐에 대한 본인의 답변은 아니지만 저의 그 가장 해명은 디렉션이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저는 이분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연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렉션하고 드라마 갖고 있는 캐릭터가 비호감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에 때문에 그게 합쳐져가지고 오히려 더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많았던 씬이라고 가장 많은 게 그 허성태 씨하고의 그 섹스 씬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보다 되게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우 입장에서는 노출도 감행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도전적인 장면인데도 어떠셨어요, 크리스님은? 불편한 건 없는데 그 앵글로 사실 가릴 거 다 가렸어요. 딱히 선정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저는 않았어요. 네. 그 장면은 그냥 두 사람의 관계 앞으로 진행될 관계에 필요한 장면 같기는 하다. 둘 다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놈도 조폭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화장실이라 더 그렇게 보였나? 그건 모르겠네. 저는 그냥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마드랜드를 보면서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계곡에서 나체로 목욕한 장면이 불편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장면을 오로지 노출 수위와 묘사로만 판단하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지면 노마드랜드의 계곡 목욕 장면도 불편할 것이다. 그렇지 앵글은 그렇게 많이 드러내질 않습니다. 상황은 보여준데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뿐만 아니라 VIP의 그 룸 안에 서 있는 그 오브제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간단해. 답이들 다 깔아놨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게 깔아놔가지고. 근데 한민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캐릭터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럴 때 왜 이렇게 하냐. 그렇죠. 뭐 하여튼 뭐 불편한 거 찾으면은 많겠죠. 근데 네. 뭘 그걸 캐릭터가 그런 거를 그 상황에서 뭐 자기 살려고 뭐 하는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 전과도 있고 심지어 뭐 숨기고 온 것까지 왜 숨기도 그렇게 그럼. 숨기냐. 네네. 그 얘기도 나오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것도 약간 클리셰인데 그런 거 꽤 있는데. 그렇죠. 무슨 감옥 드라마 같은데 많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있어요. 그거 온유불에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온유불에 나오는 모든 여성 인메이트 캐릭터는 드래곤볼에도 나옵니다. 드래곤볼에도. 드래곤볼에 나오고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클리셰가 지나쳐서 좀 어색했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불편했다라든가 섹스씬 때문에 불편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 한민여 연기하신 김주령 씨 지금 인스타를 가봤더니 이거 외국 분들 글 많이 달았네. 확실히 이번에 각인을 시킨 거네요. 아까 제가 이제 디렉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김주령 정도의 연기 경력이 말이죠, 감독의 디렉션에 따라서 연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짬이 되는 배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영화 감독의 디렉션은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 좀 비올라 좀 더 올려주시고 플룻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듯이, 자 플룻 조금 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면은 이게 되는 연기자라고요. 근데 감독이 여기서는 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악기 연기를 크게 내주세요라고 디렉션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감독의 책임이냐? 그게 감독의 책임입니까? 감독이 캐릭터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연주, 즉 연기해줄 걸 주문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right or wrong, 좋다 아니 틀렸다 옳다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건 오케이. 근데 그건 틀렸다 옳다 뭐 이건 틀렸다 맞다는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대 출신 배우 중에서 연기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연기술이란 전통이 굉장히 강해. 어쨌든 이렇게 한민여 캐릭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논란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해석도 그렇고.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요. 네. 논란 많은 거 괜찮습니다. 네, 지금 크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 그렇게 흥했으면 됐지 또. 그래서 크리스님 김주령 배우 인스타가 좀 뭐 늘어나거나 좀 재밌는 반응들이 좀 있어요. 외국인 그 팔로워가 이렇게 많았다고요? 눈에 띄는 게 클릭해서 보니까 한글 댓글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거의 다 뭐 브라질에서 팬이에요 뭐 이런 거 달리고 뭐 하여튼 아직 팔로워서는 뭐 정우현 씨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다 이제 곧 다 흥할 거다. 그러겠죠.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아까 제가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한글로 댓글을 다는 경우도 꽤 있더만요. 신기했어. 네. 한국인이나 한국인 채널에 외국인이 영어로 다는 경우는 뭐 알겠어요. 어떤 채널은 영어 자막도 없어. 근데 외국인이 한국말로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더라니까. 아마 어쩌면 이제 김주령 배우 인스타에도 지금은 영어로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다는 팔로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 일입니까? 예. 여기 나오는 배우들 인스타 열면은 다 흥할 겁니다. 지금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흥하고 있으니까. 다음 오영수 배우님은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나무위키가 생겼어요. 생성이 됐어. 그 노배우께서도 인스타는 안 하시겠죠? 인스타는 안 하시겠지. 소속사 있으시면 소속사에서 할 만한데. 소속사에서는 아마 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또 이제 또 아픈 배우가 나와요. 지영이. 아까 구슬치기 에피소드에서. 이 드라마의 신 스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짧게 나왔죠. 짧게 나왔는데 진짜 강하게 인상 깊게 나왔고. 되게 진짜 별로 안 나왔는데. 네. 한 3편 나왔나요? 2편 나왔나? 배우가 이유미죠. 이유미. 예. 저는 최근에 이 배우를 봤어요. 그 황정민 씨의 인질에서 같이 붙잡혀 있던 소녀. 네네. 근데 못 알아봤다니까요. 필모를 그 인터넷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진짜로. 페북에 올라온 분이 그분이고 아침을 여는 배우는 정호연이고. 아니 그건 안 했다니까요. 아니 나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했어? 아니 근데 제가 필모를 보니까 은근히 본 영화가 많은 게 단역으로 2010년대 황해에서 그러네. 네, 출연했었고. 야, 되게 어릴 때. 또 이 바닥의 법칙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게 배우의 길이라는 게 마라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42.195를 뛸 체력을 비축할 것. 두 번째가 중간에 기권하지 말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기생충 때문에 천하를 휩쓸고 있는 박소단 배우. 베테랑 보세요. 거기에 유아인한테 술 따르는 아가씨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 꾸준히 길을 가면 다 이렇게 빛을 볼 날이 온다라는 거죠. 아직 뭐 더 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필모를 보니까 생각보다 눈도장은 많이 찍었던 배우고 더 저격을 만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화영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박화영 배우 그 감독이 차기작했던 어른들은 몰라요. 거기서도 주연으로 나왔었고 또 재밌는 게 그 아웃도어 비긴즈. 아웃도어 비긴즈라고 그 임진승 감독이 만들었던 우리 또 서한결 씨가 출연했던 그 영화에도 꾸준히 활동하네요. 네, 그러니까 큰 영화 큰 영화도 출연했었고 이거 독립 영화에 가까운 영화까지 해갖고 구기한 배우 보세요. 그러니까 응용화 스타였다가 확 되는 거. 그러니까 넷플릭스 다음 드라마 또 하나 있네요. 좀비 그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 지금 우리 학교. 거기 나오는. 거기서 좀 역할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기대가 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직구준 퀴즈 하나. 그래서 크리스님, 룩앤미 둘 중에 누구? 이유미 배우하고 그 저기 새벽 역할 맡은 정호연? 왜 꼭 골라야 되죠? 아니 그래도 골라야 돼. 이거 서바이벌이니까 하나를 버려야 돼. 뭐 구슬치기인가요? 네, 구슬치기. 줄다리기 게임. 아니 저는 일단 작품을 더 하나라도 더 봐서 익숙한 이유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지? 만나면 전해주려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만나면 전해주려고. 진짜 전에만 주는 거는 별. 당신 싫어한다더라 했더니 당신 좋아한다더라. 둘 중에 당신 골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뭐 출연자들 좀 훑어보고 나머지 배우들도 있어요. 뭐 경찰로 나왔던 다 좋죠. 네, 위아준 배우도 있고 VIP 외국인들도 가면 쓴 외국인들도 있고. 그거는 뭐 저는 그거 딱 이해가 돼서 처음 볼 때부터 거슬렸어요. 대사 톤이. 외국에서 그렇죠. 그 발연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완전 많죠. 무슨 책 읽는 거. 저기 서프라이즈 연기죠. 더 못한 것 같아. 더 못한 것 같아. 서프라이즈. 그게 또 이제 얼굴까지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 코 시국에 이게 제작은 작년쯤에 촬영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외국 배우를 불러가지고 연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니 저는 외국인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싶어요. 굳이 외국인을 왜 했을까?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왜 꼭 그런 거는 꼭 외국인을 해야 되나? 그건 오히려 그게 클리셰다. 오히려 한국인 중에서 뭐 가령 뭐 아니면 뭐 좀 그렇게 뭐 교포도 좀 섞여 있고. 교포 섞여 있고 끝 중에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영어 섞어가면서. 민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뭐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저 하면은 자 다음 게임 진행시켜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경영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시나리오상으로 외국을 설정을 했는데 코시국에 제대로 연기하는 배우를 격리까지 시켜가면서 입국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기 안 되는 그리고 사람까지 했다. VIP가 남녀가 좀 섞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좀 아쉽네. 그렇지.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또 제가 또 변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시죠 오늘? 제가 제작진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제작진이 짜치게 왜요? 변명해 줄 수가 없잖아. 해명을 해주는 거야. 자꾸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는 아니지만 제작진이 짜치게 직접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자면은 그 젊은 여성 연기자 외국인 연기자들은 이제 풀이 주로 젊은 쪽이야. 중장년 쪽은 에이전시 쪽에서도 관련 사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반인 외국인 연기자 중에서 여성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발연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방법. 조민수 씨 같은 그런 그 정도 연륜되는 배우 좀 갖다 놨으면 그렇지. 뭐 장광, 뭐 백윤식. 장광 아시면 좀 웃길 것 같아요. 아니 가면 쓰고 나와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를 좀 해준다든가. 명계남 아저씨. 명계남 아저씨.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제까지 쭉 훑어봤는데 지금 VIP 같은 경우는 시즌 2 때 다음 시즌 때는 좀 유명한 외국인 배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물갈이를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넷플릭스 고정 배우들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코로나 풀리고 격리 안 해도 되면. 거기 깜짝 나오신 분이 이제 외국 배우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분이 있어요. 레이 스티븐슨. 그렇지. 딱 어울려. 저 누구야? 저 사람 나올 수도 있잖아. 모던 패밀리의 엄마. 똑뚜미 여사. 소피아 뱅. 그러니까 그 여자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인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중후한 레이스 스미스 딱 좋네. 진짜 약간 그러니까 가면 쓰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저런 분. 도널드 서덜랜드. 아우 너무 멋있다. 네. 키퍼 서덜랜드는 참가자로 나오고. Even circles in real 결국 time. 끝에 혼자 살아남아. 땜잇 하면서 다 죽여. 재밌겠다. 저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굳이 배우들 한국까지 불러들지 않더라도 네. 고심만 세트 마련해 가지고 세컨 유닛한테 정확하게 컨티랑 주면 찍어올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아니 LED 월에다가 해가지고 찍으면은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찍는데. 그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면 가면 딱 쑥 나와가지고 Every time they pull me out, they get me back in. 이런 아저씨도 한번 나와주고 얼마나 재밌어. 네. 참저 이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아니고 저 노래이 드라마 그거 뭐죠? 소프라노스 나온 분이요. 그러니까 릴리안 메르 소프라노스 그분 연기 얘기한 겁니다. 그 아저씨가 소프라노스에서 그거 하죠. 그러니까. 네. 나왔으면 좋겠어. 네. 오늘 이렇게 뭐 길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드라마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어떤 의미나 지금 어쨌든 해외에서 전 세계 1위를 찍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어떤 식의 역할이나 할까, 그런 식으로 발전할까. 지금 이제 예고된 거 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아직 공개 안 된 게 제일 먼저 나올 게 10월 중순에 공개될 마이 네임.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고향 바다. 넷플릭스만 돼도 꽤 기대작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자면은 제가 한편 참 국뽕의 전도사로서 국뽕의 인디아나 존스로서 일찍부터 국뽕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도사였습니다만 요번에 그리썸님이 오징어 게임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님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버즈라인 굉장하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왜 또 오바를 하나. 저러다 곧 말터인데 우리 그리썸님이 아까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뒤늦게 봤다 그랬잖아요. 인정합니다. 국뽕의 전도사가 그리썸의 정확한 관찰력을 믿지 못하고 그 오버라고 간주했던 거 자체가 나는 아직 아마추어구나. 국뽕의 아마추어구나. 진정 국뽕의 프로는 바로 그리썸님이고. 아이고요. 실제로 반응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거를 좀 더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신드롬 또는 영어로는 크리스님 교정 좀 해주세요. 신드롬보다 더 센 반응이 페너미널한 거의 뭐 경이로운 그것이 현상이 되는 시대의 조류가 되는 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신드롬을 넘어서는 그런 것 같아서 뭐 예측을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넷플릭스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평적 이상을 보여준다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더 공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리뷰를 이제 IMDb에서 또는 로튼 토마토에서 리뷰를 참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저쪽을 많이 봤어요. 외국의 평론가들의 전문가 리뷰가 어땠는지 유저 리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러시아, 독일 등등 제가 독일이나 러시아 말은 못하니까 구글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참조를 했는데요. 독일 평론가의 평양 중에 하나 인상적인 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확실히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탑 클래스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기 독일 사람이 저 듣기 좋으라고 뭐 그 말 했겠어요. 독일어를 쓴 그 평론에서 독일 평론가가 독일인 독자를 상대로 쓴 글일 거라고요. 아 이거는 뭐 인정이 되는 거구나. 제가 굳이 국뽕을 팔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이제 어느 단계에 왔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크리스님은? 글쎄요. 저는 그 지금 관심받는 드라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영화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식 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심파 그게 뭐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뭐 조금이냐 그건 떠나서 그거를 잘 장르물에 접목시킨 게 먹힌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수위 조절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또 그쪽으로 먹혔다 그래서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또 역반응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장르물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 또한 특별한 변화죠. 네. 한국하면 로코물이었는데 멜로물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거의 요새 언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로코물이나 이런 거 뭐 거의 그 기본 베이스는 있겠죠 팬들이. 근데 확 화제가 되는 건 다 무슨 뭐야 호러 뭐 스릴러 다 이런 거니까. 판타지 뭐 그런 거 많이 그래서 제가 마이네임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액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그 악녀를 좀 연상케 하죠. 좀 그런 복수극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고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가장 국뽕하고는 조금 멀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한드 그러니까 두 분이 한드 기다리듯이 저는 뭐 아씨 노르웨이 드라마도 재밌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재미있으면 똑같이 재밌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도 기대 안 했는데 뒤로 끝까지 결국 다 보게 된 게 기존의 데스 게임류와는 좀 그래도 많이 차별화를 줬구나. 그래서 그것도 박수 쳐줄만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글쎄 한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보다는 좀 챙겨보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말해주는 거는 컨텐츠의 경쟁력은 규제해달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글로벌하게 통하는 문법을 수용해서 자기의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서 글로벌 랭귀지로 적극적으로 경쟁하면서 컨텐츠의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외국산 OTT가 우리나라 OTT 망하게 해주니까 법으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실력과 경쟁이 컨텐츠의 질을 올린다. 그리고 크리스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 이상한 도금하고 패배주의에 쌓여 있었다고요. 야 우리가 장르물로 경쟁이 되겠어? 한 10년 안 되고 7, 8년 전에 나온 태국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남녀 주인공이 한국 관광하는 태국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태국 영화인데 대사가 나옵니다. 야 우리 한국 관광하고 로맨스 생기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암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비웃지까지는 않았지만 그런 클리셰에 대해서 약간 놀림받는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 월드가 드라마 월드가 바로 클리셰를 말하자면 비판하는 대신 그거 가지고 또 패러디를 하는 영화였죠. 아니 저런 것도 있어요. 그 SNL 비슷한 맷TV라고 옛날에 맞아요. 거기서 아예 그 한국인 캐릭터 바빌이라고 바비가 그렇죠. 한국 드라마 그 패러디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보여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10년 4, 5년 전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드라마 제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특히 지상파 드라마는 그래야지 시청률이 나온다라는 논리를 항상 뻗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상파 드라마들이 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알다시피 그 스타 PD 김태호 PD도 나와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한다 그러고 결국 경쟁이 그리고 백업이 되면은 좋은 콘텐츠가 나오니까 더 이상 안주하지 말자.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자.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세계를 보고 일하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곧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영어 배우시고 좋은 책 많이 보시고. 저는 근데 만약에 아이고, 죄송.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요번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중에 뭐
뮤지컬이나 로코가 만약에 그렇게 뜨잖아요. 저는 그거는 안 볼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19금 야한 드라마가 넷플릭스 나오면 아니 그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야한 거 저는 안 좋아한다니까요. 죽이면서 365일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 그냥 죽이면서 그러니까 서브로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저는 지난달에 제가 이 드라마를 다루자고 그 말씀드릴 때부터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건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해외에서 더 반응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건데 저는 기존에 완전히 없었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는 거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각인시키기 쉬운 몇 코드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이제 할로윈 코스튬은 거의 정해졌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놀라웠던 게 제가 보는 여행 유튜브 중에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브에서 중간에 나오는 갑자기 그 외국인이 너 오징어 게임 봤니라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다짜고짜. 예. Do you know 사인해? 그러니까 거의 그 급이야. 거의 그 급으로 이제 언급이 된다는 거는 그들에게 통하는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친숙한 내용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호불호가 센 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제가 평을 아무리 봐도 비슷한 류의 영화가 언급은 되는데 그거를 베꼈다라고 그러니까. 폄하하는 글은 하나도 못 봤어. 맞아요. 오히려 그 베꼈다는 쪽은 한국에서만 그건 해요. 한국에서만 맞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열패감을 굳이 가져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되게 이 감독이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대를 좀 더 넓게 보고 지금 제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제가 그 단톡방에서는 크리스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플릭스 패출을 들어가 가지고 디피트 체크를 하다가 놀란 게 있어요. 나라당 1인당 GNI,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이 일본보다 1,000불이 높게 나옵니다.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뒤집혔죠. 저 통계가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소득이 1,000불이 높게 100만 원 높게 나온다고요. 소득이 높은 게 아니라 소비 지수. 소비 지수. 네. 그러니까 실질 소비 구매력. 실질 소비력이라 그러나? 네네. 어쨌든 그 1,000불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에이 어떻게 일본보다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만 2만 불 더 높아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괴감, 열패감. 가장 큰 적이 사실 우리한테 그거라고. 그 윤사마가 20년 전에 한류로 떴을 때 제 주변에 일본 비즈니스를 잘하는 한국 분 중에서 이런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야, 한 10년 윤사마로부터 10년 전에 춤추는 마하라자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어요. 일본에서 인도 영화 붐이 일었답니다. 근데 몇 년 만에 사그라졌대요. 그때 일본에서 윤사마 붐이 일었을 때 그 한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곧 사라질 거야. 한국 콘텐츠 어차피 일본 콘텐츠에 비하면 경쟁력도 없고 일본 사람들 한국 콘텐츠에 관심도 안 가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20년 지나간 지금을 보시라고요. 더 발전해서 발전했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입장에 지금은 나 그분을 만난 지가 뭐 20년 가까워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패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아재 세대가 갖고 있는 열패감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제 했으니까 정말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문법, 새로운 시대의 우리 한국 드라마, K 드라마가 이제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20년 쭉 갑니다. 네, 세계로 호랑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유저 리뷰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 리뷰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을 The Best Movie I Ever Seen This Year라고 영화라고 언급하는 코멘트가 꽤 많더라고. 분명히 이 친구들이 드라마인 줄 알면서도 영화라고 언급한 이유가 뭘까? 어쩌면 넷플릭스라는 매체 자체가 그 경계를 좀 허물었을지도 모르겠고 좀 과장된 해석이지만 영화와 드라마라는 매체가 점차 이렇게 좀 융합돼 가고 있는 추세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의 감독도 결국은 영화 감독인데 제가 뭐 영화인들이 드라마인보다 드라마 만든 제작진보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대거 영화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넷플릭스로 넘어오면서 사실 히트가 됐던 화제작도 다 거의 영화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저는 영화인들이 이런 드라마 참여가 서로 쌍끌이 또 저 TV 제작인들도 올라가고 영화인들은 TV 사람들한테 배우고 TV 사람들이 영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전적으로 K 콘텐츠의 그 퀄리티를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자랑스럽고 네 시즌 2 정말 기대하고요. 오전 게임 시즌 2는 아까 뭐 제가 농반진담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대를 좀 옮겨가지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나오고 연출 감독 중에 에피소드 감독 진짜 김소영 감독님이 한 에피소드 연출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더 넷플릭스 어차피 좀 일하면 되니까. 지라면 되지.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마스크맨도 다른 분으로 좀 바뀌고 뭐 예전에 한번 마스크 쓰셨으니까 뭐 톰 크루즈가 아이즈 와이드 샷처럼 마스크 쓰고 나오시든가. 아이즈 와이드 샷에 병포로 나왔던 그분들 나오면 참 좋겠구만. 네. 불편하실 분들 때문에 아마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좀 해봅니다. 네. 네, 9월에 드라마 이게 오징어 게임 국뽕으로 할렐루야를 한 가득 찬 그 방송을 했는데.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 네, 뭐 요즘은 DP보다 훨씬 더 그런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2달에 거쳐서 한국 드라마 저희가 재밌게 이러다가 다음 달에는 또 마이네임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이거 뭐 고해바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네. 제목 저 바꾸든가 아니면은 또 따로 이렇게 좀 서브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드나이트 익스프레스. 다음 달에는 네 정확하게 미드로 돌아오는 것을 파운데이션 다음 달에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아우 정말 좀 할 얘기가 많으셨어. 2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10월의 드라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9월의 드라마였어요? 그럼요. 9월 17일 옮긴대.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See you next movie. See you next movie.